셋째, 이 셋째로 온화함은 다산의 원인이 되고 사나움은 불모의 원인이 됩니다. 불모라는 건 뭐예요? 털 하나 안 나는. 그래서 왜 그 사막 이런 데를 불모지대. 그러니까 이제 이 대지를 피부라고 얘기하면은 그 대지에 나는 나무나 풀들은 이게 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모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털이 나지 않는, 즉 나무도 풀도 자라지 않는 이게 불모의 원인이 되는데, 저는 저의 명예에 이기적으로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데 아랫사람이야. 근데 도움이 필요한데 아랫사람이, 내가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지, 내가 저런 일에까지, 저 사람의 일까지 내가 거들어야 되나?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지위, 자기 체면에 안 맞는 거야.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사실은 일을 하다 보면 윗사람 일이 많을까, 아랫사람 일이 많을까? 그리고 억울하기는 윗사람이 많이 억울할까, 아랫사람이 많이 억울할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아랫사람을 위해서 좀 변명을 좀 해주다가 또 땡꼬도 한 대 맞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도 이렇게 아랫사람을 위해서 변명도 좀 해주고 이러는 게 있거든. 어떤 사람은 뭐죠? 자기도 그 일에 연관이 있긴 하지만 아랫사람이 야단 맞을 때 그냥 자기 일 아닌 듯이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아주 이뻐 죽겠죠. 근데 이제 아랫사람이 야단 맞는데, 예, 일이 좀 잘못돼서, 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 일은 저하고 의논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일이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일이 잘못된 측면에서 변명을 하는 거는 좀 구차하긴 합니다만, 저분이 의도적으로 했거나 능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위가 있으면 말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이라는 게 있거든. 그리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어주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안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왜 안 하냐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랫사람은 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이렇게 상하로 나눠요. 위아래로 나눠. 요것도 변견이라는 건데, 이 5가지, 보는, 견해와 관련된 이게 잘못된 착각, 그 중에 이제 둘로 나눠서 보는 버릇이 있는데 위아래로 나눠서 보는데, 아래는 위에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위니까 너희들은 나를 서포트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에 대해서 우리 주의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안 기울이죠. 당연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는 거를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당연하게 보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자리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잘못된 거는 보이는데, 잘하는 거는 안 보여요. 그리고, 자, 요 위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야단칠 수 있죠.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이 심정으로 바라봐요. 그 당연한 걸 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러냐? 잘못된, 왜 그걸 그따위로 하니?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의외로 많아요. 사람들 중에. 자, 그럼 기회가 된다면, 아래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살펴보는 분하고, 전혀 아닌 분하고, 있으면은, 어느 쪽으로 줄 서고 싶어요? 이렇게 금을 이렇게 끊는 사람들은, 그 밑으로는 줄이, 모이고 싶은 기운이 아니죠. 예. 요, 모이고 싶지 않은 기운. 흩어지고, 그쪽으로, 모이고 싶지 않은 그런 기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저는 저의 명예에 이기적으로 집착하고, 다른 사람, 아랫사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넷째 이유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여 정력을 지나치게 소모합니다. 자, 총명하다고 했죠. 총명함이 뭐로 드러나요? 보통 언변으로 드러나죠. 그러면 언변을, 이게 시비거리를 잡고, 논쟁거리를 잡고, 논쟁으로 긴 시간을 유지하면 누가 지배권을 가져요? 총명한 사람이 가질까? 덜 총명한 사람이 가질까? 그러면 박복한 사람이 지배권을 갖는 시간은 뭐예요? 언변으로 논쟁할 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언변에서 논쟁으로 밀린 사람 중에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물 먹일 기회가 오면 돈으로 물 먹일까, 안 먹일까? 그 다음에 이 권력이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오면 권력으로 물을 좀 먹일까, 안 먹일까? 그러죠? 네. 서로 이렇게 한 방 맞았으면 우리는 한 대 맞으면 한 3대 이상은 패야 속이 시원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을 많이 하여 정력을 지나치게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요, 말을 끝내고 싶은데, 말이 끝나갈 즈음에 다른 꼬투리 하나를 잡았는데, 도저히 또 그걸 꼬투리를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또 떨치고 일어날 수 없어서, 이게 싫지만은 또 그 얘기를 또 해야 되고, 또 꼬투리를, 또 끝날만 하면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또 얘기거리를 잡고 나가면은, 이게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일을 끝내고 나면은, 다시는 내가 감기나 봐라. 이렇게, 이제 그런 또 있죠. 다섯째로는 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많이 마신다는 거는 자주 마시기도 하고, 양이 많기도 하고, 그러면 체력을 많이 소모할까, 안 할까? 가난한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는 좋은 안주에 먹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후진 안주에 먹는다는 얘기예요? 후진 안주. 그러면 술은 좋은 술을 먹을까? 싼 술을 마실까? 양소주에 새우가. 네. 그렇죠. 그런 걸 자주 많이 마시면 몸이 자꾸.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러냐면 인생 뻔히 보여. 노력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내가 올 거는 오고 안 올 건 안 와. 그렇죠. 그러니까 의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숙명론에 떨어지고 앞으로의 인생이 어떨 거라는 게 뻔해.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양은 뻔해. 그리고 그거는 그 코스대로 가고 있어. 숙명론에 떨어진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서 별 의욕이 없어.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렇죠? 여섯째로 저는 가끔 밤을 새워 가끔의 자주 여기에서 문장을 이렇게 좀 보면은 철야, 장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요 호자를 자주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가끔. 그쵸? 자주 밤을 새우는 일이 있어 정력을 소모하여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인 앞에 세 가지는 이게 그 마음과 관련된 얘기예요. 결벽증. 그 다음에 화를 잘 내는 거. 그 다음에 성질이 사나워. 왜? 복이 부족하면은 되는 일이 많을까 적을까? 되는 일이 적어요. 총명한 사람이 되는 일이 적으면 뿔따구가 쌓일까 안 쌓일까? 이게 총명하면 복인데 박복한 상태에서 총명하면 이게 잘못하면 화근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총명하면서 온화한 성격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그 삶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요. 이 외에도 저에게는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3쪽 아래 볼까요? 맨 아래 줄이요. 자애는 남을 보살피는 마음이다. 요범 선생은 이 원리를 알았으나 이 원리에 따라 처신할 수 없었다. 왜냐? 그는 매우 불친절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명성을 과대평가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 점이 자식을 가질 자격이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요범 선생이 이제 대단한 거는 뭐냐면은, 무엇이 대단하냐 하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요 자리를 한번 읽어보죠. 34쪽에 맨 아랫단에 보면 자신이 너무, 있죠? 네. 자신이 너무 많은 나쁜 습관과 결점들을 가진 것을 알아차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범 선생은 그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솔직히 인정하고 후회하였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자기의 모든 과오를 숨김없이 인정하는 것이 후회하는 것이고 업장을 지우는 것이다. 우리는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낼까? 감출까? 감추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싶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내 과오를 내가 회피해. 그러면서 업장을 소멸하고 싶어. 가능할까? 그렇죠? 이 일은 진실되게, 업장 소멸은 진실되게 해야 효과가 있다. 깨달음은 자신의 과오를 알아낼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수행은 자신의 과오를 알아차리고 이를 교정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럼 이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시간 조금 써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수행 성문사과에서 수다원 있죠.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아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다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수다원의 경지는 뭐냐면은, 이 정견을 얻는 자리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정견이냐? 아직 수다원은 욕계의 수없이 많은 이렇게 탐진치만, 욕계 중생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만 이 모든 번뇌를 하나도 끊지 못했지만 그 번뇌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면서 일으키는 인과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욕망, 우리가 얘기 많이 했죠? 욕망은 채워주면 점점 커지죠? 그리고 욕망을 잔뜩 키운 상태에서 자기 역량 대비 역량에 넘치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결핍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 결핍이 커진 만큼 고통이 커요, 안 커요? 커져. 그리고 고통이 커지면은, 고통이 많은 사람은 원망이 쌓일까, 안 쌓일까?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이제 고통을 좀, 괴로움을 많이 받는 분들 있잖아요. 아야야 참하다 보면은, 병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 이게 이제 가슴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망이 돼가지고, 이게 병간호하러 오고, 병문안하러 온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푼다고. 뭐라 하고, 꼬투리 잡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 사람이 뭐를 잘못해서 지금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은 쌓인 분을 지금 풀어내느라고 그런 거예요? 쌓인 분을 풀어내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게 선의로 다가온 사람들에게 악행을 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자, 근데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안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어떡할까? 내 역량에 과분한 욕망을 품으려고 할까? 안 품으려고 할까? 이런 상황이 인과를 정확하게 매 순간 놓치지 않고 기억해요. 그리고 알아차려. 그리고 내 역량을 넘는 사이즈로 욕망이 움직이려고 하는 걸 내가 용납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계속 실시간으로 그걸 알아차리고 있으면 용납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과분한 욕망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절대 안 움직이죠. 자기의 허물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자리. 그리고 허물이 일으키는 인과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 이게 뭐예요? 수다원은 정견.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거든. 그런데 그게 무슨 이게 청정무구한 세계를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의 과오가 발생되는 자리에서 인과를 정확하게 보는 힘이에요. 이게 현인에 들어가는 현인과 성인이 되는 그 최고의 기반인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과의 흐름에 맞춰서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능력. 그런 측면에서 요범 선생은 꽤 자기 자신의 이 허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탁월했죠. 그러면 이렇게 탁월한 사람은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자리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뭐라 그래요? 수행. 그 문장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깨달음은 자신의 과오를 알아낼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수행은 자신의 과오를 알아차리고, 여기까지는 자신의 과오를 알아차리는 건 깨달음이죠. 이를 교정했을 때 이루어진다. 잘못된, 그죠? 인과상으로 나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인과를 좋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인과로 수정, 보완할 때, 그때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